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도내 한 단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영훈 당선인이 피고발인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선인과의 연관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 오 후보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관련해 수도권과 제주기업 10여 곳이 간담회를 갖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에서 회사가 있더라도 서울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고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주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이 행사에 참여한 기업을 모집한 도내 한 단체의 대표가 단체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은 뒤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4일 해당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표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발인의 오영훈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 대표는 행사를 한 건 맞지만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또 여기 참여개풀 향수기에 모집할 때도 이렇게 할 거다 다 알려주기도 했고 이게 부담되면 안 하도 좋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해당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고강도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배경과 오영훈 당선인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제주도민을 대표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결단, 결실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고 문 전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준 제주도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신화월드에 지난해 문을 연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관을 두고 이 지역 중소상인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이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권고한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 매장 면적도 고의로 축소한 의심이 든다며 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 신화월드에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관. 개점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도내 기존 매장에서 판매 중인 372개 브랜드의 입점과 판매를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고 사항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서귀포시 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브랜드가 매장에도 진열돼 있습니다. 제주 지역 8개 상인연합회로 구성된 제주도 상점가 연합회는 개장 초기부터 권고 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걸리면 재수없고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 주의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다음날 바로 빼고 중기부에서 연락하면 안 걸리면 계속 몇 달 동안 장사하고. 실제 이틀 전까지 판매됐던 한 제한 브랜드 제품은 실사가 시작되자 매장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자인 신세계 사이먼 측은 어떤 중복 브랜드도 입점시키지 않고 있고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허가 자체가 부실로 드러났다며 점포 등록 자체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상권 영향평가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유통업 분쟁 조정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걸 검토해서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 전문기관에 요구했지만 이렇게 좀 곤란하다고 답변 와버리니까. 또 상인들은 매장 면적에 주변 식당과 카페 등 서비스 면적이 빠져 고의로 축소한 의심이 든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상생법에 따라 매장이 복합 쇼핑몰로 지정되면 영업일수 제한 등 규제가 예상돼 이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짬짬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제주 바다에만 사는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 돌고래에 관광 선박들이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남방 큰 돌고래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광 업체들에게 관찰 가이드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돌고래 관광 선박 업체는 4곳. 한 업체가 많게는 하루에 10회 가까이 선박을 운행하는데 50m 이내 접근 금지와 세대 이상 동시 관광 금지 등의 규정을 어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 가이드라인을 정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부터 관광 선박이 관찰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해양 생태 지킴이 2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해양 생태 지킴이의 모니터링 결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처럼 일부 선박에서 선박 속도와 근접거리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님들은 돌고래를 잘 보기 원해요. 사람들은 가까이서 보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이드라인 지키고 그러면 손님들은 뭐 좀 안 좋게 해서 가요. 그러면 이게 관광 산업이 크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 선박들이 돌고래를 위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관광 선박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광 활동으로 해양 생태계와 보호구역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관광업계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오늘 회의는 올해 상반기 생태 지킴이 결과를 업체에 소개하고 생태 관광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관광선박 업체들에게 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청했고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안내 팸플릿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선박 업체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을 불러 1년에 2번씩 정기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돌고래 관광 가이드라인 운영에 대한 관광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주바다에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63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88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3만 8,200여 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2명, 병상 가동률은 4%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805명으로 한 주 전보다 163명 감소했습니다. 태국과 싱가포르에 이어 몽골에서 의료 웰니스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전세기 항공편으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150여 명은 4박 5일 일정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곶자왈과 허브동산 등 웰니스 관광지를 여행할 예정입니다. 몽골은 제주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로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전세기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5차례 관광 상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새 원내 대표로 선출된 강충룡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2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12대 도의회 당선인 현황과 비례대표 선출 등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4대 2가 합리적이라며 민주당 측에도 이같이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여고 졸업생인 전 학생회장 김채은 씨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등은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여고 일부 교사들의 학생 인권 침해와 관련해
가해교사와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인권보장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여고에 권고한 조치 결정문을 도내 모든 학교에 공개하고 학교가 권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률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상률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경상남도 김해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부산 북부경찰서장과 행안부 공공안전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주민 속에 살아있는 따뜻한 경찰로 도약하겠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와도 협업해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 정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자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근수 신임 검사장은 올해 52살의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박종근 제주지검장은 부임 한 달 만에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렌터카 조합은 지난 4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의 불법 영업을 단속한 결과 25개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